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항암할 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암할 때 필요한 것들을 병원에서 알려주긴 했는데 막상 병원 갈 때쯤 되면은 막 이것저것 챙기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병원에 가보면 이거는 필요 없는데 왜 가져왔지?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되는데 왜 안 가져왔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항암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항암할 때 필요한 것 중에서 제일 꼭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비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항암을 하면은 피부가 제일 약해지거든요. 약해지면 피부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여기 겨드랑이 밑에랑 항문이잖아요. 여기 생식기 있는 대부분. 항암을 할 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일반 휴지로 닦게 되는데, 그렇게 휴지로 닦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 항문 있는 데가 상처가 난데 또 다시 또 닦으면 또 피가 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항문 있는 데가 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항암할 때 꼭 자욕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자욕기를 거기 병원에서 항암할 때 병원에서 사가지고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거의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자욕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은 귀찮고 하기 싫고 빈둥빈둥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엄마가 비데물 티슈를 사용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비데물 티슈를 우연히 사용을 해봤거든요. 비데물 티슈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괜찮은 거예요. 뒤에 항문이 그렇게 많이 닦을 때 그렇게 세게 닦지도 않고 비대한 느낌이 들게 하더라고요, 이 물티슈가. 나는 꼭 자욕을 하기 싫다 해서 꼭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죠. 왜냐면 뒤 항문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자욕 자체가. 근데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봐가지고 자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비데미치 사용하니까 자욕을 안 해도 되겠는데 이를 하신 분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나는 이거를 썼는데도 그래도 자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으면 자욕을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보습제를 이야기해 줄게요. 저는 이거 립글로즈 이거랑 이거 핸드크림이랑 바디 보습제를 가지고 갔어요. 항암할 때 되면은 약이 너무 독하니까 입술도 트고요, 손도 트고요, 몸 자체가 다 피부가 터니까 보습이 제일 잘 되는 이 로션을 가지고 덕지덕지 바르고 다녔거든요. 이제 얼굴 있는 데는 거의 크림으로 막 덕지덕지 바르고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발 뒤꿈치도 제일 많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일 보습 잘 되는 이런 바디로션으로 발 뒤꿈치도 이렇게 덕지덕지 발랐었어요. 다음에 필요한 거는 마스크예요. 이 구사 마스크인데, 병원에 있으면 항암을 하면은 감기도 잘 걸릴 정도로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거든요. 그럴 때 꼭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감기 걸릴 확률이 거의 낮아지죠. 항암하고 있을 때 감기가 걸리면 제일 위험하대요. 폐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있을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면 도구는 꼭 필요하고요. 꼭 필요한 거, 모자, 손수건, 그리고 양말입니다. 이 세 개를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항암을 하게 되면은 머리가 빠지거든요. 머리가 빠지면 되게 휑해요. 머리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머리가 없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에 땀이 송글송글 나거든요. 그때 저는 이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았습니다. 닦고 다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모자가 비싼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제일 싼 거 샀었거든요. 제일 싼 거 샀는데, 항암할 때 장 폐색되면 안 된다 해서 거의 병동을
20바퀴 정도 돌았거든요. 20바퀴 정도 돌면 땀이 되게 많이 나요. 근데도 체온은 안 올라요. 그렇게 운동해도 체온이 안 올라요. 근데 그 체온을 떨어지게 않게 하기 위해서 모자를 썼어요. 병동을 20바퀴를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은 여기 뒤에가 차가워요. 엄청 차가워요. 냉장고 실외기 그런데 옆에 찹찹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완전 그 정도로 머리가 차가웠어요. 그래서 저는 모자리를 꼭 썼습니다. 머리에 땀이 나도 안 벗고 계속 썼어요. 땀이 나면 이걸로 계속 닦고. 그리고 양말은 꼭 신어야 됐어요. 발이 따뜻하면 체온이 오른다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더울 때 되면 찬물에 발을 딱 담그면 확 시원해지잖아요. 그만큼 이 발이 제2의 심장이라고 발을 제일 따뜻하게 했어요. 체온계는 꼭 필요해요. 체온계는 저는 체온계를 신경을 안 쓰고 갔더니 병원에서 샀거든요. 이게 뭐 이걸로 요새 이렇게 재는 거 체온계 있잖아요. 이걸로 상관없나?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 체온을 제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데는 겨드랑이 부분입니다. 여기 체온, 여기 체온 다 틀려요. 부분마다 우리 몸 신체는 부분마다 체온이 다 틀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재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체온계는 꼭 챙기십니다. 이거 선풍기. 선풍기는 왜 이야기를 했냐면 굳이 꼭 선풍기가 없어도 돼요. 운동을 하고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확 열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제 항암약 중에서 열이 확 올라오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맞을 때 되면 너무 더워가지고 속에서 열이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 이래서 이거를 쐬고 있으면 좀 괜찮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쐬고 있지는 않았어요. 조금 덥다 싶으면 살짝 쐬고 다시 그냥 가만히 있고. 수건이 왜 필요하냐면 당연히 수건은 세면대고가 있어야 되니까 수건은 필요한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수술 막 끝나고 나면은 회복실에 있잖아요. 회복실에 있으면 몸이 빨리 회복하려고 땀도 엄청 많이 흘리고 기력이 없는 상태지만 땀을 되게 많이 흘려요. 땀을 되게 많이 흘리면 옷을 환자복을 계속 갈아입어야 되는데 계속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개복이 돼 있는 상태도 배는 땡기고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때는 이 수건을 마른 수건을 이렇게 펴가지고 등에 이렇게 끼웁니다. 끼우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거 축축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마른 수건으로 다시 다 갈아 끼웠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회복실에서 지냈었어요. 꼭 필요한 것도 하나 더 있네. 깜빡하고 잊어먹을 뻔했다. 멀티탭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병원에 뭐 콘센트 있는데 굳이 꼭 필요하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침대 위에 보면은 콘센트 꼽는 데가 있잖아요. 핸드폰 충전하려면 이렇게 꽂고 침대가 이렇게 간이 침대가 이렇게 앉는 자세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핸드폰이 둥둥 떠요. 빠지고. 근데 이게 있으면은 훨씬 삶의 질이 높아져요. 그리고 심심할 때는 아이패드로 넷플릭스도 보고 했습니다. 꼭 아이패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핸드폰으로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가디건 필요합니다. 가디건이나 경량 패딩 조끼. 병원복이 얇은데 생각보다 땀 흡수도 잘 안 되고 바람이 잘 안 통해요. 병동 바깥에만 살짝만 나가도 춥거든요. 추울 때는 가디건을 꼭 입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체온을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더 떨어지지 않게. 경량 패딩도 괜찮고 가디건도 괜찮아요. 꼭 이거는 챙겨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항암할 때 필요한 것들을 총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의하듯이 이렇게 영상 찍은 거는 처음이라서 많이 좀 어버버한 면도 있을 건데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항암을 잘 받으시고 맛있는 것도 꼭 드세요. 입맛이 없다고 안 드시고 하면은 기운이 떨어져서 항암을 바로 그 다음 항암을 시작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잘 주무시고 제 시간에 꼭 주무시고 저처럼 건강하게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